This car is very Right? exciting. Yeah. Okay. Very good. You ready? Yeah, let's go. Go? 오케이.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드디어 실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차인데 사실 비가 오기도 하고 이 코스가 굉장히 짧아요. 이 슬라롬 코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차의 움직임, 간단하게 움직임만 살펴보자면은 생각보다 이 타이트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것들도 이건 듀얼 모터 버전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는 듀얼 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 한 200마력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펀치력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고 움직임 가뿐하게 잘 움직이고 무스 테스트도 마지막까지 무리 없이 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브레이킹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하는데 회생지동에 대한 이런 이질감이 없다는 것도 이 차가 가진 장점이겠네요. 코스가 너무 짧아서 이 C를 지금 경험해 보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란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한 번 더 하세요. 저 못해요. 그래요? 예. One more? 오케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번 더 타보게 됐는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달려보자면은 이제 움직임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스티어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차가 확실히 이 스피드나 성능적인 면들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게 맞아요. BYD가 C를 본격적으로 성능을 강조하는 차로 세팅을 하고 이제 헤일로 효과를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투영을 하는 그런 차로 세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 움직임 진짜 괜찮다. 차 하루 이틀 만들어 본 그런 솜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만족스러움이 큰데 이거 공도에서 꼭 타보고 싶다. 국내에 진출하면은 제일 먼저 시승차 구해가지고 시승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는 다들 처음 보시죠?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약간 SUV 중에서도 좀 잘 달리는 오프로드를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차인데 이 차 이름은 팡청바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바오5입니다. 이 차 팡청바오가 어떤 의미냐면은 방정식의 팡청이고 표범의 바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포뮬러 바오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빨리 달린다? 오프로드에서 정직하게 빨리 달린다. 뭐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약간 포드 브롱코도 약간 닮은 느낌이 보여지고 그렇게 닮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통하냐면은 이런 진출각이죠. 이런 진출각이 굉장히 많이 깎여 있는 거 그리고 탈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깎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팡청바오라는 브랜드는 일단 이 BYD가 가지고 있는 SUV 브랜드인데 고급스러운 SUV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약간 브롱코랑 닮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일단 딱 보기에 SUV 느낌, 오프로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런 뒤쪽에 문 여는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문 여는 방식이 여러분 굉장히 뻑뻑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도와줘가지고 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해치가 위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쪽으로 열리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전동이 힘을 도와줘가지고 문을 열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 완전히 자동문은 아니지만 열고 닫을 때 전동 모터로 인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점들도 이 차를 쓰기가 좋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외모에서 보기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라는 거는 실내로 들어가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실내 구성 어때 보이세요?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담고는 있어요. 여기 타보시면은 앞쪽에 이런 계기판들, 그리고 옆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짝 서 있는 딱 정통 SUV에 적합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빤빤한 모습들이 랭글러도 그렇고 브롱코도 그렇고 정통 SUV를 지향하는 차들이 보통 이런 구성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단단하게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직한 기어 노브를 딱 달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크리스탈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이런 것들도 되게 센스 있어요. 4L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조작하는 거, 아래를 누르면은 즉각 반응해가지고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도 누르면 누르는 느낌 되게 좋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해놨고, 이 앞쪽에 차에 깨알같이 또 깜빡이 들어오는 거 시스템적으로 잘 구성을 해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키 왜 이렇게 고급스럽냐? 중국인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브랜드들 보면은 아무리 고급차를 타더라도 이 키가 너무 가볍거나 저렴해 보여가지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거 메탈 느낌입니다. 메탈이야 차가워. 메탈이고 적당한 무게감도 느껴지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가지고 차를 소유할 때 사실 차가 같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 키가 나를 대변하는 그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때 되게 가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고급차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증은 이 실내에 탔을 때 이 냄새가 아까 탔던 비아디 차들하고는 확실히 차이점들이 있어요. 비아디가 고급 브랜드랑 대중 브랜드의 이 실내 소재에 사용하는 접착제 같은 것들에서 좀 차별점을 많이 두나 봐요. 이 차는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이 냄새 좀 신선하게 느껴지네. 가죽 냄새도 그렇고 여기 쓰이는 접착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저렴한 걸 쓰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냄새도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소재감 같은 것들도 대시보드 상단 전부 다 가죽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바 같은 것들도 가죽으로 둘러나서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주고 잡고 흔들어봐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 문 같은 것도 열고 닫을 때 이런 느낌들 지금 굉장히 텁텁 닫히는 거 요즘 독일 차들이 오히려 이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중국 차가 이렇게 해내버리면 약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잘하냐? 지금 여기 와서 많은 부분 놀라고 있는 거는 비아디의 차 만드는 실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에 계속 놀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열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이 차가 왜 우리나라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얘기를 살짝 드리면요. 이 차가 고급 브랜드긴 하지만 이 중국 내수에서 팔릴 때는 한 4,500만 원에서 5,700만 원 수준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뭐 관세 같은 것들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떼고 난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4천만 원대 중후반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크기, 이 차 크기 지금 보시면요 한 팰리세이드 크기 정도는 되는 수준이고 아까 봤던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PHEV 구성을 담고 있는데 와 일단 이 파워트레인 얘기하기 전에 이 실내 공간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랬다시피 차가 굉장히 각진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 남는 것 봐. 와 최근에 탔던 차 중에 이렇게까지 높은 천장을 가진 차는 처음 봅니다. 없었어.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이렇게까지 천장 높은 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개방감이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게 지금 팡청바오 이 바오5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스피커 드비알레 들어갔잖아. 드비알레 스피커 여러분 따로 사면 이거 4,500만 원씩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드비알레가 자랑하는 그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드비알레가 주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음악을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 노래나 일단 틀었는데 그래 드비알레가 튜닝을 했다고 해서 드비알레의 소리가 비슷하게 나긴 하지만 드비알레의 그 말도 안 되는 크기에서 나오는 공간을 울리는 사운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 엔진은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구성인데 사실상 엔진은 거의 레인지 익스텐더 같은 느낌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듀얼 모터가 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최고 출력이 여러분 687마력이나 됩니다. 이게 오프로드가 아니라 일반 도로도 진짜 쌩쌩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스포츠카를 방불케 할 만한 그런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대 토크도 77.5kgm나 발휘하니까 전기차가 그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장점으로 발휘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들은 조금 반응이 느린데 이런 바위나 아니면 험로드를 지나갈 때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오5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프로드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전기 모터가 큰 장점으로 발휘를 하겠죠.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4.8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조금 웃겨. 배터리도 지금 31.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kW급의 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니까 지금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의 스펙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지금 겉에서 보기에도 오프로드 느낌 물씬 풍기니까 이런 디자인적 감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내에 탔을 때 실내 공간 넓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 정말 잘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밖에서 보는 이런 비율보다 실내에 탔을 때가 훨씬 더 넓게 느껴진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팡청바오의 바오5를 타고 있는데 아까 살펴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오프로드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처음 진입하는 이 코너길부터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왼쪽 뒷바퀴에 락킹을 걸어줘가지고 지나가기 상당히 타이트한 코너도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 코스를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쉽잖아? 너무 쉽네. 이지. 이게 이렇게 쉽다는 거는 이 차가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차들로 오프로드를 들어왔을 때는 이 모든 길들이 쉽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굉장한 경사도를 만난 이런 길을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오버를 더해가지고 왼쪽에 지금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것도 같은 그 정도의 경사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길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죠.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PHEV 시스템을 얹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투박하지 않을까? 다른 BYD의 전기차들보다 좀 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전기차에 가까운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바퀴에 락킹 걸어줘가지고 회전 방향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정말 놀랍다. 지금은 이제 양쪽 바퀴가 떠있는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 바퀴에 떠있어요.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 가능할까? 오른쪽 바퀴에 떠있겠죠? 지나가 보면 말도 안 돼. 오케이. 너무 쉬워. 여기 마련된 코스들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타이트한 코너일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 BYD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일드한 코너로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탄 차는 양왕 U8입니다. 사실 이 차를 이번 출장에서 타볼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팔지도 않는 차라서 이거 타는 거는 그냥 얘네 기술 자랑이지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 차도 지금 방금 탔던 바오5랑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왼쪽 뒷바퀴에 락을 걸어주는 기능을 넣고 있죠. 지금 근데 아까 바오5로 갈 때는 좀 타이트한 길이었어요. 그 차로도. 지금 이 차로 가기에는 더 타이트한 길인데 이것도 여기에 있는 장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세팅해 놓은 값이 뒤쪽 서스펜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코너는 이 차가 거의 3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야, 이거를 넘어가네. 그리고 회전 반경도 넘겼을 때 왼쪽 뒷바퀴에 락킹을 걸어줘가지고 타이트하게 넘어갈 수 있고 아까 갔던 길 똑같이 넘어가자면은 과연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도 무거운 차다 보니까 무거운 차는 이런 오프로드 길, 험로길을 가기에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얼마나 잘 갈지 한쪽 바퀴에 떠있는 상태에서 차체가 너무 약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차체에 찌그덕거리는 거 없네요. 지나가 보면 차체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차체의 강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BYD 차들, 특히 이 엄청나게 무거운 차들까지도 다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왕 이렇게 타고 왔는데 너무 짧게 시승해가지고 차에 대한 소개를 너무 못 드렸죠. 디자인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놀림을 많이 받았던 차기도 한데 이 차를 우습게 볼 만한 차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 차의 도각 높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차의 도각 높이만으로 보더라도 기본 상태에서는 1m를 도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m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그 날고 긴다는 랭글러도 한 600mm 정도를 주파할 수 있고 도각 높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고작 900mm입니다. 사실 그것도 엄청난 깊이긴 한데 지금 이 차는 기본 상태로 1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을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1.4m까지 도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를 가진 차는 사실 전 세계에 이 차밖에 없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차 물 위 떠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차는 실제로 요트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내가 1.4m보다 더 깊은 물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물 위를 떠서 배처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양왕 U8이 가진 말도 안 되는 미친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어떤 거냐? 2.0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엔진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레인지 익스텐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가 진짜 본격적인 출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1200마력 수준의 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올려놨을 때는 이 정도로 높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죠. 이렇게 높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 아까 움직일 때 느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차들이라고 마냥 무시를 못 하겠는 게 여기 와서 막상 이 차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모터쇼에서 약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할 때는 약간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차들이 미래에 있는 차들을 갖다가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만 있다 보면은 기성 기술들을 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식 기술들은 그만큼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중국은 이 완전 신문물들 그리고 전기차에 특히 더 많은 열린 생각들과 기술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브랜드도 아니야. 심지어 이 비아디라는 브랜드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브랜드와 차종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겁이 좀 납니다. 상당히 많은 걸 알게 해주는 시승 경험이었어요. 이 바오5나 양왕 U8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도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 고급감 측면에서도 이미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자동차 만들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중 브랜드에 많이 파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진출하면서 갖고 오게 될 실과 그리고 아토3와 그리고 돌핀이 어떤 성능과 어떤 만듦새를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 그 점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짧은 시승이라 간단했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던 시승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바오5 국내에 꼭 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차였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